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가족이나 당사자는 평소 힘들게 일했으니 당연히 산재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산재 심사에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여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근무 형태와 업무 부담입니다. 특히 질병이 처음 발생하거나 증상이 나타난 날짜를 중심으로 이전 근무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업무상 충격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했거나 업무 강도가 갑자기 높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로의 영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과로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이어졌다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이 부족하고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업무 관련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근무 시간이 기준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무표, 급여 명세서, 업무일지, 동료 진술서, 문자 메시지, 메신저 기록 등 실제 업무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가족이나 당사자가 미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야간에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이나 휴일에 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산재는 열심히 일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업무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